자, 2부로 갑니다. 2부는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새날에서 재밌다. 새날에서 정규 방송 패널이었던 사람 중에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불출마한 거잖아요. 예.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조상호 이번 여러 주-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맹활약하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사무소 개소식이 있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며칠 된 건데요. 김홍태님의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던 신성식 검사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열심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신 검사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 이후 계속해서 좌천되어 결국 검찰을 떠났습니다. 타겟을 감옥에 넣지 못하면 처벌하는 검찰 문화, 진정한 전체주의입니다. 맞죠? 지금도 신성식 이 양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막 2년 넘게 탈탈탈 털었는데 증거 하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은 정치 재판화 되는 느낌이 있고. 그 완벽한 조폭 문화죠. 네. 오야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놈이 나와야 한다. 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네. 자,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칩거하고 있던 원희룡이 나타났어요. 그 원희룡이 나타나서 저게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에서 행사를 했죠. 거기 원희룡이 왔어. 원희룡이 또 저 사이코 진짜 진짜 원희룡은 얼마나 속상할까. 원래 비대위원장 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가장 있었는데 유력했었죠. 거기에서 또 그 한동훈을 직접 봐야 하는 저 심정. 저 대단합니다. 백지화의 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했던 저 또라이. 어쩜 근데 사진 저렇게 얄밉고 모자라게 정말 찍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기자들이 아, 속마음이 다르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들 보면은 무슨 만사마도 아니고 저 밑에 뭐 하는 건지 진짜 저 무슨 포즈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또 한동훈은 지가 키가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앉는 듯이 와 진짜. 지금 까치발이라고 네. 봐요.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아. 근데 저희들 지금 저렇게 말을 해놨지만 쩔릴 거예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 여론조사 고세 여론조사 이재명 48.7 원희룡 31.9 이게 뭐냐? 31.9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기도 국민의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0%. 예, 예. 인천 계양이요 생각보다 보수적인 곳이에요. 이재명이니까 당선된 거지. 그때 기억나죠? 이재명 대표의 경쟁으로 뛰어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 뭐 살고 있기는 네, 뭐 목동에 사는데 산다. 뭐 이 사람은 이제 닥쳤던 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저 사람 탈당해 가지고 원희룡 다들 냈지. 그렇지 무소속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이재명 쪽으로 넘어와도 되는데. 음. 어차피 이재명 대표. 아 어차피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이 무능한 장관들 나와가지고 출마하면 뽑아줍니까 국민들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고속도로 정점 바꾼 새끼 아니야 저거. 그래도 이제 원희룡은 남는 장사죠. 지더라도 남는 장사니까 일단 나와서 지더라도 이재명한테 지는 게 자기한테는 득이니까. 그렇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한동훈이가 출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길 당선 데가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어서요. 예.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에 가면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직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출마 안 합니다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원희룡이 하고 싶었다고. 나는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올 줄 아는 전화가 안 와. 비대위원장 하라고. 나중에 뉴스를 봤더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된 거야. 국토부 장관 그렇게 열심히 어. 했는데. 그래서 충격을 먹고 날이면 날마다 술로 지새우다가 최근에 정신 차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돌덩이부터 치우겠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돌이 윤석이에요. 윤석이 10개다.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재명 대표 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 건재해요. 우리 불사신. 아 진짜 짠하기도 하고 우리 대표 진짜 나 진짜 짠해서 못 살겠네요. 짠하기도 하지만 뭔가 어떻게 보면 좋아 죽겠지 않아요? 그 명찰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어요. 피닉스라고 했다 새겨가지고. 에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살인 현장 증거인멸. 친절한 경찰 씨. 야당 대표 실려간 지 10분 만에 물청소. 친절한 경찰 씨. 진짜 우리 집 좀 와서 물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이후로
이 경찰이 물 청소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신고해 주세요. 진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있고 어떤 경찰차가요 청소 도구를 싣고 다닌대. 그것도 물을 싣고 와서 청소한 양동이에 거잖아. 물을 채워가지고. 그래 너무 이상해. 니들 특검으로 가야 돼 이제. 나는 특검 해야 된다고 봐요. 물 청소가 필요하시면 112 이렇게 되나요? 네.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심은 없었다. 역대급. 막 던지고 보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이 법 개정 사안이라는 거 대부분. 그럼 그거 선거 전략으로 쓰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 달라고 저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죠. 네. 건건이 민주당이 맡고 있다 이러면서 91개 부당금 폐지 추진. 아이고, 야, 곳간이 비어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긴축 재정하는 거잖아요. 지들 예, 말로 건전 예. 재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안 받겠다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저거 나중에 탄핵돼요. 저거.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사이비 설교, 감세 천국 불신지옥.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믿으라. 감세 천국 불신지옥. 깨알같이 들고 있는 책이 경이네요. 경. 뭐 요새 민생 토론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렇게 언론 노출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는 말마다 똥볼이어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떠들기도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자,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게 거꾸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가 누워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거꾸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총선 체제 결속 한몸 쉽게 표현하면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총풍하고 비슷한 구조잖아요. 총풍이래, 북풍. 총풍도 맞네. 예. 지금 지금 전 분위기가 그래요. 남북관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바로 30분 전에 새날 방송 3시에 방송했던 예. 그 방송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민석 의원의 방송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과하게 부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식 공포. 예. 그 전통적인 독재들 수법이거든.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내부 결속 한다는 그렇죠. 그런 측면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때면 부는 바람. 첫 번째 북풍.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하겠다. 훈풍. 훈수들 때 훈이에요. 김종인 홍이 또 제3지대 빅텐트 낙석연대 힘들어 이준석의 중심은 양보해야 돼 하고 훈수 두고 있어. 훈풍 북풍. 선거 때면 부는 바람이랍니다. 야, 김종인은 좀 서운하기도 하겠다. 왜냐면은 이준석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만나는 멘토잖아요. 김종인이. 네. 근데 김종인은 왜 지금 거기 자리를 안 주냐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자마자 1등 할까봐. 그러니까 옆에서 이준석한테 양보해라 이런 방송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에 도와선 누가 죄인인가 윤석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투거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북한이 헌법 바꾸겠다고 북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지금 김정은이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맥락을 마치 북한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앞에가 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에 원류가 뭐가 있어요. 선제 타격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이 만들어준 그림이잖아요. 윤석열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무릎 꿇고 일본을 향해서 배를 이렇게 까기 시작하는 순간 이 북한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조용히 있으면은 자기 손해니까 계속 저리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떠들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지금 가장 국정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하는 말을 빌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김정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만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정하게 봐야지. 이번에 북한이 쐈다는 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현영이 그랬잖아. 그냥 폭약 터뜨려 봤더니 예.
대한민국 것들이 포로 대응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나 윤석열이나 체제 결속을 위해서 서로 적대적으로 막 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적대적 공생관계 확인.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열받는 거 이런 거지. 기업들한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다시 또 유예하겠다 이거잖아요. 윤석열이 공식적으로 유예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전체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이렇게 뭐 돈이 없고 힘들고 영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독자적으로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일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다 하청이 하청이고 결국에는 대기업 원청이 있는 그 사업장일 텐데 그럼 결국에는 대기업까지 다 계속 봐주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래. 아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앞에가 전제가 되면.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이게 아니라 기업들만을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 심지어 지금 노동부가요. 기업주들만 모아놓고 신년 간담회 하더라고. 그 완전히 편파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장관도 지금 푸나님 노동부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노동부 장관을 고용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노동은 없어졌어요. 연병들 하나. 넘어갈게요. 자, 검찰 세탁기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혼자만 조사하남 불공정 상시금 세상이란 바로 이런 것. 네, 이런 거죠. 김건희 어디 갔을까요? 야 검찰 세탁기에 돌리니까 저 시커먼 구정물이 그러네. 엄청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김건희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뭔가 모사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1번. 2번, 이 기회에 얼굴 고친다. 2번. 리모델링? 3번, 정말 자숙하면서 저기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아니 리모델링 하면서 모사를 꾸밀 것 같은데요. 저는 공천 작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사를 꾸민다 쪽이네. 그리고 지금 행보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를 계속 움직이고 다닌다고는 합니다. 예. 네. 자, 사람을 찾습니다. 아, 넘어갑시다. 나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진짜 고소할 생각하지 마. 자, 넘어가고. 내가 봐도 난데. 처음에 이게 지금 4호선에 저 의자 없는 객실이 하나씩 생겼잖아요. 네. 4호선 의자를 봐놓으세요. 저 복장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입고 있는 저 복장 굉장히 유명한 1호선짜리입니다. 그 이 아저씨 있잖아요. 예, 예. 이 아저씨 진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의자 다 치워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의자 없는 칸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먼 거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앉고 싶잖아요. 그러면 총 10량이라고 치자. 예. 그중에 한 량의 의자가 없어. 그러면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의자 있는 칸으로 일제히 몰려. 그러면 더 혼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만큼 사람을 일종의 어떤 짐처럼 다루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물건화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그 안에 비치해 두는 건데 그걸 싹 다 치워버리면 저 전동차에 타는 사람들은 다 물건이 되라는 뜻밖에 안 되는 맞죠. 거거든요. 그렇고 더 열받는 거. 지하철 요금은 올리고 의자는 빼버려. 뭐야 이 새끼들 지금. 정말 지하철 요금 충격적으로 올랐어요. 에이씨, 왜 열받네. 네. 그래서 거의 넘어가. 노예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총선 앞두고 경북 구미을에 뿌려진 대통령시계. 참석자 8명 중 3명이 대통령시계 받았다 주장. 민주당 경북 도당 비판 선관위 사실 확인 중. 여기서 재밌는 거는 참석자 8명 중에 5명은 왜 대통령 시계를 안 받았냐는 겁니다. 이게 경북의 민심인가? 근데 이제 받은 3명은 확실히 이제 그 법 위반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해야죠. 야, 윤석열 씨 저번에 저 국회의원들한테 일제 윤석열이 명절 선물 보낸 적 있었잖아요. 네. 그걸 민영 배우님이 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인간적인 피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보낸 선물은 민영배 의원이 본인도 먹기 싫으니까 나한테 던져주고 간 거야. 아, 짬치킨 건가? 그렇지. 근데 그거 정말 참아. 뭔가 엄청난 그 부정의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그날 바로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윤석열 시계를 받으면 저렇게 된다고. 네. 자, 다음. 이거 되게 유명해진 짤인데.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난 저 표정 볼 때마다 정말 속옷은 무사한지 궁금합니다, 진짜. 속옷이 좀 촉촉하지 않을까. 저게 이제 난 졌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왜 졌다.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거만해 보이면 안 돼요, 정치인은. 거만하다는 표시잖아요. 목 쳐드는 거, 예. 턱 쳐드는 거. 유명한 골프 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적을 감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미성숙했어요. 자의식 과잉, 예. 중의. 실제로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도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건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태도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 막 멋있어 막 어쩔 수가 없는. 야, 이 새끼 충청도 가가지고는 제 인성과 태도와 A는 충청도에서 배운 거래요. 야, 너한테 인성이나 태도가 A가 어디 있냐? 그럼 부산에서는 야구만 배웠나? 부산에서는 인성, 태도, 예의는 안 배웠나 보네. 아니 정말 괴랄해. 오늘 또 조선일보가 저 칼럼 하나를 썼던데요. 근데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 뭐냐면은 여기 있어 여기. 조선일보에 이제 계속되는 걱정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도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먼저 보여주지 말고. 안돼 진짜. 최근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랬더라면 정말 무서울 뻔했다는 말이 유행평처럼 돌고 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 민주당과 전세가 역전되고 신당의 입지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홍범도 동상 등 이념 정치를 청산하자 할로윈 참사 피해자를 면담하겠다 같은 다른 무서운 시리즈들도 있다. 이는 야당과 신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안도감에서는 일종의 조소다. 이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까지 계속 전국을 돌며 셀카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몰고 다니는 전국의 인파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과 동원된 당원들이 모인 그들만의 잔치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뭐냐면 셀카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야, 조선일보가 이렇게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할 때도 있네요. 정말 저희들이 쫄리면 그렇게 실력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한동훈이 정치 경험 일천한 자를 데리고 왔으면 진짜 지 말처럼 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정말 국민의힘과 정반대로 갔더라면 지지율 올라가죠.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까치발 보는 순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셀카 찍는 것도 사실 나는 여의도의 여느 정치인과 다르다. 너네들과 다르게 프레시하고 세련되고 젊은 감각으로 나 이 셀카도 이런 식으로 찍어. 인스타용.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저 가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런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턱주가리 쳐들고 까치발 세우고 이런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서 한동훈 가발이다 1번, 가발 아니다 2번.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게 잘 때는 벗고 자는지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동훈에게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요즘 그 뭐 두피 문신으로 이제 사업 맞아, 크게 맞아. 하는 브랜드들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연으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 잘 때도 가발을 못 벗고 자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예.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 짠하네. 그러니까 그 두피가 거의 괴사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저는 항상 의심하거든요. 진짜인가 아닌가 항상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가발은 본드로 붙여요. 이거 보니까 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보다 숱에 집착한다고. 딱 그거잖아요. 저거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짠하구나. 얘. 저러다가 정치도 못하고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인기 얻어가지고 지금 총선 나갈 데 없으니까 대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황태자로. 예. 윤석열 구속되면은 너 뭐 할래? 그러니까 그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감옥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 기억나실 거예요. 최순실하고 같이 이제 짝짝꿍 하다가 그 CF 감독. 최은택, 예. 자은택. 예.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이게요. 2021년 1월 15일
중앙일보의 칼럼이에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 3천 올라갔더니 애들이 한 말입니다. 코스피 3천이 자랑할 일인가. 지금 얼마죠? 2,500 무너졌죠. 2,500도 무너졌어요. 네. 오늘이 2,435. 정말 야, 한심한. 중앙일보 한마디 해야지. 그래,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2,400대 그 자랑할 일인가? 씨, 어이 이현상 씨, 자랑할 일인가? 궁금하네요. 에이, 네,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